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함수 대표님. 네네, 어디신가요? 저 주건보예요. 네? 김정혜령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아, 내가 연락 안 드려, 전화번호 바뀐 걸 모르셨구나. 한 몰랐네. 1년 됐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래. 내가 그냥 한 번도 문자 보낸 게 안 갔구나, 그러면. 아, 그랬구나. 아니, 제가 네, 활약하시는 거 봤죠. 저 부정선거 때문에 애 많이 쓰셨어요. 네네, 네. 네. 아니, 대표님, 황교안 씨가 왜 이러죠? 직통계시까지 들고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직통계시 직, 13일 동안 네. 하나님이 회개하는 중에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아, 일각에서는 막 난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고 또 시작해도, 아, 황교안 씨가 미치겠네. 이게, 뭐야. 근데 진짜 그것까지 의심스럽던데, 이제 전도사 직분이라던데, 네, 어디 교단이에요? 침례교요. 침례교에서 그래? 응, 응, 기침. 기독교 침례회. 그럼 뭐 침례교 쪽이면, 나도 침례교 다니는데, 아니, 근데, 좀 대표님, 알아봐야겠네. 대표님, 네. 저 지금 이거 녹음하는데 괜찮으면 저 유튜브 채널에 좀 올려도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예, 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말 나온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광주 안디옥의 박영호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황교안 씨가 이제 13일간 회개를 하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를 막 유튜브에서 띄워가지고 지금 야단이에요. 이 부정선거. 그게 음, 그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뭐 네. 간증이니 뭐 이런 게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네.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상당히 발끈하고 나오는 게 부정선거를 말이야 그 고생해서 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더니 왜 갑자기 또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선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서 나오느냐. 사실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억울할 만도 해요. 고생은 다 하고. 정광훈 목사님 저 감옥 들어가실 때도 딱 네네. 그만하자고 딱 그랬잖아요. 황교안 씨 측에서. 음, 아, 근데 지금 어떻게 아, 보시나 궁금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 문제는 어차피 뭐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실체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 밝혔잖아요. 네네. 그 황교안 대표하고도 이제 후보하고도 한번 통화도 한번 했었고, 네네. 현장에서 조우하기도 했고, 네네. 직접 이제 국회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제가 활동하는 건 알고는 계시더라고, 그래도. 네. 네. 그 서북청년단 재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네.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격려해 주시던데, 어. 근데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했을 때도 이분은 크게 이 중요한 건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네. 변호사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신봉이랄까? 음.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봤다고 하니까 거기 연수구 음. 재건표 현장에서 이게 그걸 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 말로는 직접. 근데 진짜 깊이 있게 알고 계시나? 아니요, 그쵸? 전혀 제로에 제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투개표 현장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검사 시절 뭐 공안이건 전문인 했던 간에 음. 자기는 어떤 그 올라오는 수사 기록 자료라든가 그걸로 했을 뿐이지 음.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영동포 이번에 본인이 직접 참석했잖아요. 네네. 참석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나 오늘 봤는데 어제 음. 토론회 내용을 오늘 네. 봤는데 얼마나 황당해. 그 투표 음. 용지가 뒤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는 그런 음. 경우는 개표장에서 흔하게 나와요, 진짜. 아, 이걸 그렇구나. 관이 투표용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기계로 절기도 하긴 하지만 음. 가위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 투표용지가 두 동강, 세 동강 나고 막 그래. 네. 그 긴 투표용지 같은 경우. 예? 음.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음. 현장에서 그렇게 그 훼손된 투표용지가 나오면은 음. 참관인도 지켜보는 와중에 이제 그 선관위 그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비교해서 이 네. 짝이 맞는 것끼리 맞춰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한다고. 이런 거는 이게 아. 훼손된 투표용지는 그 자동 분류기에 안 들어가요. 안 아. 들어가고 따로 그냥 그대로 이제 옆에 같이 해서 그 심사집계부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투표용지가 자동 음. 분류기를 다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이제 그러니까 빳빳하고 완전히 구겨진 투표용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후보 유권자들이 막 지표 그 한 구분한다고 한 세 겹 네 겹 막 이제 적는 친구도 있어요, 간혹. 근데 음. 그런 거는 자동 분리기에 못 넣어.
아, 넣게 되면 걸리거든. 아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안 넣어요. 그렇게 너무 이제 잘 안 펴지는 건 따로 빼놔요. 그 무효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유효표인데 따로 빼가지고 자동 분리 넣지 않고 이제 회전 투표용지하고 같이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심세 집계부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모르니까 그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투표용지가 다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그 거지. 4분 이미지 파일, 네. 4분 이미지 파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아. 4분 이미지 파일이 왜 생성하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어제 우리 정규재 주필님이 광안님 네네. 채널에 나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이 관리의 허술함과 네. 선거의 조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 지금 황교안이. 네네. 관리가 허술할 수는 있다. 어느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앞으로. 근데 황교안은 아예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선관위에다가 본인의 그 선거를 못 맡기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누구지, 그 정규재 대표님이나 네. 이걸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좀 실수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부실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라고 얘기하거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네. 내막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부실선거, 그 기본이 딱, 우리가 선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중앙선관위라고 해가지고 100% 공정성을 기대하는 건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앙선관관리위원들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 밑에 선관위 직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네. 그들이 해당 선거에 참여를 안 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은 그래도 뭔가 믿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반대하는 유권자라는 걸 왜 자꾸 망각하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실제 선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거 수치라든가 한 표라든가 다 합산하는, 그리고 심사집계표에서 실제로 유효표냐 유효표를 구분하는 이 사람조차 누군가를 찍었던 유권자예요. 그렇겠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참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선거 관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과정에서는 100% 공정할 수가 없다. 왜? 선거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것조차 못 믿겠다고 막 차라리 그냥 전자투표로 가야 돼요. 아하. 아예. 그냥 유권자가 투표하면 그냥 그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합산되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그냥 검증만 된다면. 네? 근데 얘들은 그걸 얘기 안 하잖아, 지금. 이거 수기표 과작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동 분리조차 쓰지 말자고 얘기하잖아. 그 얘네들이 주장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아주 기초 사실관계. 네. 우리 이걸 명심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거에 대한 올바르게 임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춘입 투표용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어쨌든 실제 투표용지가 이제 나왔어. 이게 처음부터 차례 나왔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 자체도 없었을 텐데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검증할 수가 있겠죠. 거기 투표용지 나왔던 거에 대해서 QR코드 찍어보니까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맞아. 네? 31자의 숫자가 나와요. 나오고 이제 그 마지막 번 3만 몇 번인가 해가지고 몇 번째 이제 출력된 것까지 다 1년 번호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출 투표용지에 대해서 실제로 프린트기를 발급을 해줬던 사람이나 현장을 감독했던 투표 관리관이나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일단 선관위 직원을 통해서 확인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관위 직원하고 통한 내용을 내가 공개를 해놓은 게 이제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현장에도 분명히 참관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 참관인, 저쪽 참관인 다 있기 때문에, 참관인들 사실상 이제 투개표가 현장에서 어떤 참관하는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나 지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 참관인들은, 네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최소한 배추의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럼 배추의 투표용지가 어떤 투표소에서 나왔는지까지 확인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어디야, 송도 6투인가? 어쨌든 투표소가 아니고 그냥 사진 투표소니까 어쨌든 어떤 한 곳인데 그러면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우리 측 참관인이지. 민경욱 같은 경우는 민경욱 자기 기존 명단 다 있거든요, 기록에. 민경욱이가 이제 추천했던 참관이 있어. 참관인을 먼저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참관을 먼저 찾아가지고, 야, 네가 현재 참관했을 때 이제 오후에 1일차, 2일차니까 총 4명이에요.
네. 많으면 4명이고 적으면 2명이서 이제 이틀째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네? 그런 과정들을.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만약 감시했다면 현장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봤으면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유효표를 할지 아니면 다시 재발급할지 이걸 하다가 들어갔다 이게 뭔가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조차조차도 걸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게 이제 그리고 그냥 부정선거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선관위에 대해서도 솔직히 나도 100%저도 신뢰를 안 합니다. 네네. 안 한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 선관위 직원들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민경을 지지하고 아니지 지금 여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거기 공무원 중에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좌익 성향의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또 누가 압니까? 모르지. 실제 과거 선거 때도 내가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라는 놈들하고도 많이 내가 싸웠었어요. 이놈들이 편파적인 이제 이렇게 할 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 투표 관리관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도 솔직히 못 믿어 나는. 예? 왜냐 그 사람 직접 특정해 직접 이제 그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 직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100%는 안 믿어. 다만 선관위 직원이 일단 확인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공개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나 이제 이분들이 부정선거 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만 좀 짚고 난 다음에 접근했더라면 네?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 짚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선관위도 어차피 유권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뭔가 손을 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전혀 배제하면 안 되지. 그걸 배제 못하기 때문에 참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들은 투개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투표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을 다 촬영할 권리가 있어요. 아, 그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건 맞네요, 이게. 맞죠. 당연히 현장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최정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그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 이거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관인들은 그 배추님 나왔을 때 뭐 했냐? 그러니까 그 구역에 그 참관인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절차적으로 제대로 확인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배추님이다 이렇게만 들고 나와가지고 선동을 해버리면 이거는 책임 소재도 묻기가 어려워지고 그냥 막 루머는 자꾸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소송은?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게 소송 어차피 이제 그 답 안 나와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왜냐면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이제 배추 투표용지가 나왔으면 원래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야 돼요. 네네. 적극적인 해명을 나서가지고 다 조사해보고 해본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근데 그게 발표된 걸 내가 아직 못 들었어. 선관위가 어디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해당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당신도 야,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배추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QR코드 찍어보면 안단 말이야. QR코드 찍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거기, QR코드가 아니지. 그냥 투표 용지에 보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면은 이게 투표 관리관이 이제 어느 지역 이제 그 명륜도면 명륜동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로 다. 근데 그 도장도 이상하게 뭉개게 찍어가지고 뭐 식별하기 어렵게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오죽했으면 나도 정말 설마 그럴까. 이게 재검표로 안 돼가지고 몇백 표 차이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가능성이 없어. 그게 있을 가능성은 그게 자동 분류기가 지나간 그 다음 단계가 심사집계부인데 심사집계부에서 이제 100매씩 이제 분류된 거 자동 분류기에서 이게 실제로 1번이 100매가 맞는지를 다 개수기로 검사를 해요. 그때 이제 참관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자동 분류기에서 만약에 재분류로 나오거나 아까 말했던 자동 분류기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훼손된 투표용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유관으로 이제 무효표를 구분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효표인데 애매해가지고 무효표로 간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야 이건 무효표가 아니고 유효표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고. 아하. 그래봐야 이게 한 10몇 표, 많으면 10몇 표예요. 근데 몇백 표가 그렇게 나왔다기 깜짝 놀라서 나도. 그래가지고 나도 직접 연수구 선관위가 직접 방문을 했잖아. 방문을 해가지고 왜 재검표 현장에 선관위 직원들은 전문가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도 완전히 초짜입니다. 기초 상식도 모르는 이제 유치원생도 보다도 못한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선거 제도에 대한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 뭘 지적하겠습니까? 대도 않는 얼토당토 하는 거 다 지적하지만 최소한 선관위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들 직접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도 그 일장의 투표용지를 봤냐? 봤대.
자, 그런데 한 1,000매가 났다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투표 관련 도장에 찍다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냐? 네. 응? 어떤 상황이었냐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나오다가, 그게 한 투표소예요. 그게 송도 6투표소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다가 조금씩 흐려지다가, 그게 좀 더 짙게 흐려지다가, 좀 많이 흐려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흐려져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이제 이런 과정에 있게 전체가 1,000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식별될 수 있는, 투표 관리관이라는 글자가 한자라도 보이는 거는 다 유효표 처리한 게 700~800표고, 나머지 한 200여 표가 이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거, 그것만 이제 무효표를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동안 그럼 왜 부정선거 주장했던 놈들은 왜 그 과정을 얘기 안 했냐는 거야. 과정을 함께 얘기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도장이 조금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짙어 갖고 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가 흐려지다가 뭐 이렇게 인쇄 문제처럼 그렇게 하다가 네네. 식별이 안 돼서 빠진 게 200표. 그다음에 유효한 표로 처리된 게 700~800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투표용지예요. 본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거야. 찍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만년 도장이 돼가지고, 이게 인주를 찍고 찍는 게 아니라, 그 인주를 찍고 있으면 그렇게 안 나오죠. 그 도장 안에 잉크가 내장돼 있고, 그 혹시 만년 도장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딱 표면은 그냥 그 평편에, 그러니까 필름이죠, 필름. 딱 끝부분 필름인데 거기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그 잉크가 나와가지고 찍히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필름이 좀 훼손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게 잘 나오다가 조금씩 안 나오다가 아니면 이제 조금씩 더 짙어지다가 더 많이 짙어지다가 완전히 짙어져가지고 못 읽었다면은 최소한 정상적인 도장에 무언가 해가지고 어떤 불량이든 뭐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 확인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규에 그 개표 연결을 했던 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부정선거 주장놈들은 중간에 얘기를 싹 다 빼먹어버리고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것만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보였던 거 함께 공개를 했었어야지. 함께 공개했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는 정세 투표용지가 맞구나. 근데 얘네들 가운데가 다 빼버리고 아예 그 식별할 수 없는 도장, 일장기 도장, 그것만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니까 저도 처음에는 진짜 아니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저런 투표용지가 나올 리가 없는데? 암만 생각해 상식적으로? 저 가능성이 없는데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거야. 네?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놈들이 악의적인 선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민경욱이 지금도 생방송 중인데 마치 이제 그 자기가 100몇 표, 한 200여 표가 이제 많이 뭐 자기가 더 가져왔다. 주장은 이건 미친 소리예요. 가족이 뭘 가져와. 그러니까 재검표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재검표를 하는 취지가 진짜 득표를 만약에 1번 득표, 2번 득표에서 이게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좀 역대 선거 그 통계 데이터가 있거든요. 통계 데이터에 보면은 그 민경우가 10,000표, 아니 뭐 또 여당 후보가 이제 12,000표 돼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 수치를 그 정정하기 위한 재검표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자 관계자도 현장을 참여해야죠.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 그 개표장에서도 그 심사집계부에서 유무유표를 따질 때는 치열하게 싸움 납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이거 1번 표야, 2번 표야, 이거 아니야, 무효표야. 이게 얼마나 싸웠는데 이게 예전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 할 때. 그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잡았어요. 무효표를 유효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후보자 그 유효표인데 그걸 무효표로 분류한 경우도 있어. 그걸 따져가지고 야 조금이라도 위쪽이 가깝지 않냐? 이렇게 하면 거기 개표장에 있는 선관위원장한테 가져가가지고 선관위원장이 판단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잡았는데 이런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여백 있는 투표용지로 바뀐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2016년 총선 때부터 처음 바뀐 거예요, 그때. 2016년도에 그 취지 때문에 하도 자꾸 싸우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로 치열한데 재검표 현장에 상대 후보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네들만 재검표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100몇 표 더 가져왔다? 미친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대법원장이 그냥 이놈들 하도 우기니까 그래 한번 이 정도는 해준다 하지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숫자가. 이게 팩트라고. 그런데 저놈들은 그걸 속아서 숨기고 있는 거야. 마치 재검표, 의도가 뭘까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러니까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악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의도적인 거죠. 우리 보수 진영을 이 거짓 선동의 늪에 빠뜨릴 목적으로. 왜냐면은 과거에는 좌파 진영에서 부정선거 늪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매 선거 때마다 피해를 본 게 팩트예요. 왜 선거만 해봐야 선관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자기네 표가 도둑맞는다라고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선거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네. 진보 진영에서. 네. 그러다가 2017년도죠. 2016년 말에서 2017년도 초에 그 박주민 의원 알죠? 네네, 박주민을 TF 팀장으로 꾸려가지고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있던 진보 진영 유권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탈출 그 프로젝트를 그때 민주당에서 시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박주민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거기 부정선거론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대강당에서 이제 공천을 열면서 난리가 났어서 뭐 물병 던져지고 뭐 부정선거대 와 아니냐고 하면서 박주민 뭐 물병 맞기도 하고 내가 그 영상 내가 직접 봤다고. 나는 그 전부터 내가 저놈들 부정선거 주장할 때부터 내가 그들을 계속 내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알고 있어. 아 이놈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벗어나는구나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딱 그거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왕이면 이제 벗어났는데 이왕이면 이걸 이제 보수 진영에다가 이 뿌려놓으면 엄청나게 지네들이 이걸 볼 수 있거든. 그리고 지난 보궐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원해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 공이. 부정선거에 늪에 그 공이 넘어오고 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봤거든. 소름 끼치네. 그래서 내가 보궐 대선 직후부터 그것도 보궐 대선 중에 이제 사전 선거 했었잖아요. 1차 선거 하는데 그때 낙곰수부터 해가지고 그 누가 표창원 얘네들이 유튜브 그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기 지역 이제 유권자들이 자꾸 제보가 들어온다. 야, 가짜 투표용지가 돈다.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돈다고 걔들이 문제 제기했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1일차 오후에 이제 저녁인가 그때 이제 선관위원장이 그 담화를 발표해요. 가짜 투표용지는 없습니다. 하나의 그 정상지 투표용지가 맞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했단 말이야. 그 나도 그걸 다 봤지. 그런데 딱 본선거 딱 지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진영에서 가짜 투표용지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좌파법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짓 하고 있네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제 놀아난 거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오죽하면 그때 제가 새누리당 강도당위원장이었잖아. 우리 트럼프 우신다. 맞아. 도당위원장이니까 알잖아요. 알죠. 저는 실제 내가 선거도 다 참여도 해봤고, 뭐 선거 모든 과정도 행정적인 과정도 내가 실제 다 하거든요. 하도 회계 결산도 내가 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사무처장도 사무처장도 본선거 갔다 와가지고 딱 지고 나니까 자기도 예백 없는 거에 투표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아니 처장님마저 그럼 어쩝니까 하면서 내가 선관위에서 공문이 온 거 있잖아요. 선거 전에 미리 공문이 온단 말이야. 이게 상관인 추천하라고 하면은 상관인도 교육하라고 이제 거기 유무효표 예시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모아. 그럼 내가 이걸 보여줬어. 책자가 다 보여줘. 봐라고. 이게 투표용지 예시에 다 있지 않냐. 여백 있는 투표용지인 거 보이지 않냐고, 제발. 이걸 보고서, 당신이 이걸 보고서 봤든 안 봤든 간에, 네?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라는 거 알고 있는데, 투표용지 갔더니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를 줘. 아니, 그거 왜 그냥 찍고 넣고 오냐고, 병신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그 최정사 사진 찍고 투표 거부하고 나왔어야지. 네? 뭣도 모르고 다 투표도 해놓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헛소리들 하니까 아무 증거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죽하면 사무처장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 나그 그걸 서류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 찍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만 총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루저들의 어떤 악순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루저들이 가지는 회로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정선거의 늪을 결국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쟤네들이 야당이었을 때잖아요. 야권이었을 때. 네네. 그때 그 짓거리를 하다가 자기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거 아주 난리를 한번 치면서 그거를 빠져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이 벗어났죠, 거기서. 네. 근데 지금 뭐 누가 한 명도 얘기 안 하잖아. 그쪽 진영에서는. 그렇지. 네? 오히려 걔네들 조롱한다니까. 근데 이거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래도 기선을 잡고 지금 과학적으로 나가기도 바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일종의 주술 같아요. 저는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거의 황교안도 지금 종교적 신념에 가깝도록 지금 부정선거를 붙들고 있다라는 평을 해요. 어제 보면은.
내가 지금 오죽하면은 내 하나 이제 그 부정선거에 선동에 앞장서던 한 사람이 네. 나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네, 네. 한문을 주고받는데 내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 당연히 믿는다. 근데 하나님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는 보여줬는데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아니 미쳤다. 어떻게 얘기해 줬냐니까 자기가 어제 만났다 뭐 이런 말. 아우, 내가 문자를 공개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공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실체를 내가 확인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1년 동안 교도소 갔다 온 건 아시죠? 나 이거 그랬었죠. 편집할 거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법 위반을 이제 1년형 살다가 나왔는데, 네, 그 과정이 나온 다음에 내가 이제 보니까 저 우파진영이 많은 단체들이 발생한 거예요. 네. 제가 모르던 사람들도 많이 적극 활동하더라고. 그 중에서 정의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정의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문자를 남겼지 대표자한테. 그때 뭐 자기가 만나자고 하길래 이게 그걸 만났다. 그 만났는데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선동에 빠져 자기들도 동조하더라고요. 맞다고 이제 미친 짓이라고 하길래 그래 만약 거기서 이제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았으면 내가 더 이상 교류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동의를 했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좋은 관계로 가겠다고 이제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서 날 초대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영상을 올렸죠. 혹시나 몇몇 사람들 여기도 누가 또 잠입했구나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대표자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자기하고 자기네들하고 이거 뭐 부정선거를 만약에 이거 동조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가달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내가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길래 내가 분명히 내 얘기하지 않았냐니까 그냥 뭐 이 사람이 핑계 대던데 일단 나왔어. 좋아. 그까지는.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카톡방에서 이제 그 혁명 동지가 혹시 이제 그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내가 올려놓은 게 혁명 동지가라는 이제 그 사람이 소설가인데 이제 시도 뭐 쓰나 봐요. 시 형태로 해가지고 혁명 동지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작곡을 해달라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노래로 뭔가 선동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가 탁 읽다 보니까 앞에 내용은 그냥 그럴듯해. 그냥 우리 자유 대안이었던 이제 경제 성장,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쭉 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수백만의 피가 그 한강물을 적셔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그리고 이걸 이제 가자 이런 취지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죠? 그때 내가 맞다. 이 사람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었어. 그 우리 혹시나 이제 사회단체 지금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혹시 그전에도 우리 보수진영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런다 할 때는 금방 들통나잖아요. 제가 십수년을 내가 이제 같이 보수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도 제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못하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었다. 이러는 거야. 세상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활동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좋아, 활동했대 가지고 여기 전향하지 말란 법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걸 다 공개적으로 딱 까놓고 하나? 그리고 지금 한강물을 피로 물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서 도대체 내가 차에 참여연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 그러려니 하고 맞지? 근데 충분히 이해될 만 하잖아요. 완전히 보수 진영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빨갱이를 죽여야 된다 부터 해서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조국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이 내용이야. 아니야, 후손 전향했다고 너무 쉽게 그런 일에 금방 투입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후손들이 살아갈 자유민주국가 좌익을 청소하여 강토를 되살리자.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수백만의 피가 한강물을 적셔도 이 가사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좌익 진멸입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좌익을 진멸하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야. 님이 진멸할 그 좌익에는 님의 어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과거 해방 직후에 피비린내 나던 참혹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요. 이것이 이렇게 당시 이사장님이 이제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입니까? 네, 이렇게 했더니 있다면 모조리 죽이 없애야지요. 어머, 좌익이 있다면 모조리 죽이 없애야지요. 이러는 거야. 내가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했더니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가 비판하십시오.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가래. 그 혁명 동지가 자기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 위 혁명 동지가는 이사장님이 이제 만드신 것 아닌가요? 좌익이 만든 혁명 동지가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장님이 좌익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이 글에 대한 해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했더니 이제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익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 이제는 좌익의 피를 흘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지향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네, 저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상 남북의 어떤 이 경제적인 심각한 격차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화 통일도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실상을 진실을 알게 된다면은 누가 김정은 편 들고 대한민국 파괴하려고 하겠냐고. 네? 우리 그 내부에서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저놈들은 이제 자기들이 꿈꾸는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걸 꿈꾸려면은 한마디로 남한 사회에서 그런 하나의 혁명과 같은 이런 게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좌익 진영에서 만약에 무장 폭동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단번에 민심이 바뀌어버려요. 과거에 걔네들 알잖아요. 그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걔네들이 항상 노무현하고 정권 잡고 나니까 이제 정권 이제 다 탈취했다 싶어가지고 전위대들 앞장서가지고 죽창까지 들고 정경들 눈 찌르고 막 깨졌잖아. 그래가 그때 민심이 어떻게 돼서 돌변해버렸잖아요. 네? 돌변해가지고 걔네들 완전히 선거 때마다 패배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어떤 이 폭동, 그러니까 좌익 진영을 진밀하자 이런 것들 선동하게 되면 끊겼어요. 다시 얘기해. 끊겼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키면은 민심의 역풍을 맞으니까 우리 진영에 잠입해 들어와서 마치 우파 진영에서 먼저 어떤 그 좌파 진영을 이제 어떤 폭력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대항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남한 사회의 어떤 혁명으로 이런 이제 혼란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야, 지금. 실제로 우파 진영에는 그런 전위대조차 없거든요. 전위대조차 없어. 그들이 말하는 극우 중에 극우라는 서북천단의 저조차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반면에 저쪽 진영은, 좌익 진영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딱 지령만 떨어지면 걔네들은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 조직이나 자금이나 모든 면에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우파 진영 내에 곳곳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그 자들이 이제 우리 부정선거에 너프로 이제 우리 빠르트린 그런 공작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참여 근데 연대, 왜 저렇게 해? 황교안 같은 사람이 내가 볼 땐 사리사욕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거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그래서 때문에 망한 선거를 이제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운운하면서 기독교인들 표가 자기 손에 그렇게 말랑말랑한가? 저도 이제 괴로운 게 나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번에도 처음에 나온다 야 진짜 저분이 진짜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황교안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지. 나 그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이분을 어떻게든 내가 미룰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뛰어들어 버리네. 그래가 그걸 막으려고 내가 통화까지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후보가 너무 언론에서 안 뜨니까 이 부정선거 이제 이쪽에 늪에 발 담궈가지고 그쪽 지지를 힘입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하면은. 아니야, 대표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황교안 씨도 지금 보면은 궁여지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럴까요? 왜냐면은, 나 사실 황 대표님, 저도 처음에 그 권한대행 할 때까지 내가 지지했어요. 네네. 나는 그때 설마 그래도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탄핵이 되면서 딱 느꼈던 게, 끝났구나. 황교안도 여기까지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딱 탄핵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딱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기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입당을 했어요. 근데 이분 항상 이런 식이야. 막
좌익들이 준동하고 난리 치는데 김진태 의원 그 뭐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그래갖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한 1년 동안 거친 그 깡깡 얼어있는 땅에다가 삽질하면서 그 고생한 동지들이 고생 다 해놓으면 뒤에서 꽃가마 타고 나왔고 이분. 저 그래서 그때 아주 정나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제가 그때 어쨌든 당대표 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중앙선관위가 어쨌든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대표 네네. 선거도. 그 자기가 당대표가 됐잖아. 그때도 김진태 의원 그 지지자들은요, 이거 선거 이상하다고 웅성웅성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입 다물게 했어, 그때 김진태 의원이. 무조건 선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어? 왜 결국은 그 이명박하고 기회주의자란 말인가? 그리고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혜훈 의원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잠깐 하자고 그랬는데 알았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 근데 왜 제가 네네. 그러냐면 이혜훈 의원이 2017년도에 기사가 여러 군데 났어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황우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어? 네. 근데 딱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황교안 씨가 뭐라 그랬냐 법무장관 때 나는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명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다.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워딩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기독신문, 뉴스엔조이까지 다 나와 있어 지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 법을 제정 추진한다라고 하는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사람 당대표 됐을 때 이미 유튜브 채널에 알리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기회, 시류에만 편승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절대 지도자 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때 제정신들 아니었어요.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재건된다고 난리법석이었어. 박근혜 얘기도 더 이상 하지 마라. 황교안이 대통령 되면 이 박근혜도 살려내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식이었었어. 아이고. 근데 지금도 한 1년 조용하다가 갑자기 대선 시즌 되니까 또 뭐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요? 응? 그러니까 진짜 황교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거지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쨌든 저분이 지금 나 이게 근데 소위 그래서 나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솔직히 황교안도 그렇고 민경욱도 그렇고 뭐 공병호 뭐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다 피해. 저를 어찌 보면 피할 수밖에 없지. 왜? 나는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니까. 그렇지. 네. 다른 뭐 정규재 대표가 이런 분들은 현장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현장을 막 이제 왜곡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된 사진을 끄집어내서 얘기해버리면 탑을 못하지.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사진 끄집어내면 바로 진위 여부가 확인돼 버려요. 이건 진짜다, 가짜다. 아니 그러니까 정주필님이 참 대단하셨어. 그분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냐고요 부정선거.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변희재 씨도 미디어워치에도 출연하셨더구만요. 네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따라가요 부정선거. 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관이가 솔직히 이제 진짜 이제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들도 결국은 누군가를 지지했던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좀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얘기도 되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그 당사 있잖아요. 네. 당사에 제가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집회를 하든 이런 시위 하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관위에 대한 상관위가 솔직히 그동안 지난번에 그 보궐대선 때 그 내가 얘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죠? 진짜 부정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네. 그 이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이채로운 게 그거야. 얘네들이 주장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내보고 그럼 정암철 씨는 이제 그 서북정영단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뭔 소리야? 그건 노지. 당연히 아니지. 부정선거는 있었지. 매 선거 때마다.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매 선거 때마다 그놈들 감시하고 내가 끝까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왜 부정선거 없어서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네? 온갖 공작 부정선거는 그 매번 자행해 왔어. 그런데 니들이 말하는 그런 투개표 부정선거는 아니야.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이 미친놈들 아니야, 니네들? 현장에 눈이 얼마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보궐대선 또 마찬가지야. 보궐대선은 진짜 부정은 뭐였냐면은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에요. 홍준표가 지금 나와가지고 좀 설치고 있잖아요. 저 홍준표가 지금 그 뭐랄까 박지원이라든가 그놈들한테 엄청나게 약점이 좀 잡혀 있거든. 홍준표가 지난번에 대선 나왔을 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홍준표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성완종 사건. 맞아. 그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돈 주는 걸 받다고 정언한 사람이
줬다고 정한 사람이 이제 2심에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네네. 그 정은의 신빙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는데 그랬죠. 항소심에서 이제 그 진실 팩트 나오게 되면 아웃되는 상황이었어. 네. 그런데 그걸 그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건인데 이걸 얘네들이 그때 알잖아. 그 김진태 그 후보 그때 경선 중에도 맞아. 네. 김진태 후보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를. 네네. 그런데 그 대법원이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까지. 아니 진짜 일국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그런 후보자가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네. 차라리 빨리 진행을 하든가 네. 아니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그때가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가 됐는데 4월 16일 날 대법원 2부에다가 홍준표 사건을 배당했다라고 대법원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김창석 판사는 이제 그 주심이 김창석 판사였는데 대법관 그 사람은 이제 신속하게 이걸 판결하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말까지 메시지까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 됐냐? 그럼 그때 민주당 중에서도 그 주장했잖아. 홍준표 지지하면은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중간에서 아웃된다. 그 후보 그 선거 날까지 버티지도 못할 거다. 네. 우리도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조은진 후보를 대안 후보로 쥐고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가 중간에 아웃될까봐. 그런데 그 홍준표 사건 어떻게 됐느냐? 그 해 12월 22일 날 무죄 판결 났어요. 12월 22일 날.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거 명백한? 대법원의 선거에 영향을 심각하게 줬잖아. 네? 그 사건은 차라리 선거 이후에도 늦지 않는데, 네?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배당해놓고서 12월 22일 날 무죄 판결 났어. 네? 근데 그걸 침묵하고 있어, 다들. 홍준표 이 자식도 한마디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침묵,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정인데. 선관위가 그걸 침묵했잖아요. 물론 대법원장 중에서 한 명이 선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지금 권순일 거 나오네. 네. 권순일 이번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이놈이 아마 그때 선관위원장이었다면 진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휴, 네? 참. 네? 그런 명백한 부정선거, 그런 공작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이. 네? 그때 내가 2017년도 보고대선 때도 그때 이제 사대본이 막 이제 선동할 때 그 지도부를 내가 다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야, 진짜 부정은 이런 거다. 제발 당신 이것도 같이 다루달라. 그럼 나도 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당신들 주장하는 거는 하나하나 실체를 밝혀나가자. 진위 여부를 밝혀나가자. 까지 얘기했는데 끝까지 외면해요. 이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보시는 사이즈가 틀리네. 네. 정 대표님은. 예. 진짜 부정 얘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투개표 네. 그 몇 가지 그거 바꿔치기 하고 그런 사이즈가 아니다 이거잖아 지금. 그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못할 일이라니까요. 나 진짜 미치겠다. 그걸 방치한다면은 솔직히 초등학교 선거판에 가봐라고. 걔네도 그렇게 하는가. 네? 그거 다 지켜보는데? 참네 진짜. 아유 참. 그러니까 굉장히 초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황교안이 이낙연하고 종로에서 붙었을 때도 여론조사도 그렇고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판을 우리가 알잖아. 김종인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공천도 개판으로 해가지고 막 우리 쪽에서도 막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뭐가 됐겠어요 그때 선거가. 그러니까 좀 이게, 참 이게, 아휴. 참, 그래요. 이게 뭐, 이 모든 사실관계는 확인돼 있는데도, 네. 네? 이 정작에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미 황교안까지 이제 뛰어들었으니, 내가 이제 황교안 상대로 직접 싸우는 게 과연 그게 좀 격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그 황교안은 어쨌든 올 TV까지 공중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기자회견 한다고 해도 좌파 진영에서 기자들도 안 와. 왜 오게 되면 서북청년단을 띄워지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좌익진영 그 언론들 있잖아요. 이놈들이 이제 우리 보수 일부 이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이걸 내가 우리 진영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면 왜 제가 내부에서 방화국이 또 이 팩트잖아. 네네. 그걸 조금만 조회하면 금방 나오는데 나를 인터뷰 안 할 수가 없거든. 그 지난번 2018년도에 그때 하도 이제 그때도 그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걸 특집 기사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런 거짓 선동에 빠져 있는 이 부끄러운 그 민낯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취재하던 젊은 친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내게 계속 떠는 거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한테 전화 안 할 수가 없었다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함께 다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예? 그들이 말하는 그 극우 중에 극우라는 서북 청년단이 이게 거짓이라고 우리 내부에서 자정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우파 진영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그냥 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맞아요. 내부에서 우리가 자정도 하고 견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도 비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막 쉽게 끼어들지 못한 보고만 있겠지 뭐 쟤네들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어차피 걔네들이 이제 거의 끝이 다 달았어.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황교안이 앞장선 게. 왜나 기분이 먹고 있네요. 야, 황교안 저 사람 진짜 숨어있는 이제 그 보수 괴멸의 어떤 그런 공작 수개인가까지 내가 의심될 정도야, 진짜. 그거 아니어도 눈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 뭔가 뒤에서 뒷북을 치면서 들어오는데 보면 꼭 엉뚱한 짓을 해. 진짜 이상하게 절망스럽더라고. 나 그나마 그래도 좀 믿고 신뢰했었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뭐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막 이러는데 차별금지법만 아니 최소한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네. 절대 그 거짓과 타협하거나 거짓 편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네? 거짓이고 진실이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어떡해요. 그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힘들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규재 대표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자기의 책임을 지금 부정선거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 논리가 주로 떠도느냐. 우파 내에 직통 개시하고 예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 네. 파이가 커. 여기에다가 지금 딱 숟가락 얹는 거예요. 난리 났잖아, 지금 좋아가지고 다. 근데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얼마나 막 이 사람들하고 총선 전까지 싸웠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유권자가 직통 개시에 의존을 해서 신탁 행위로 어떻게 지도자를 뽑을 생각을 해? 미친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정보를 보고 사실을 확인을 하고 해서 똑똑한 유권자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직통 개시 예언자 한마디 딱 해버리면 와 이러고 달려들어요. 황교안이가 을지문덕이라는 거야. 살수대첩을 해서 뭐 좌익을 다 쓸어버릴 거라는데 뭐 말도 마세요. 구독자들도 뭐 한 8, 9만 되고 영상 한번 찍으면 기본 몇만이 나오니까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딱 황교안 씨가 그동안에는 점잖게 손을 떼는 것 같더니만 이제 자기가 어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고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잡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그냥 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지.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요. 진짜. 시절 좋을 때만 달려드는 불나방들이야. 저도 뭐 황교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뭔가 하긴 해야겠네. 네, 한번 보시고. 아유, 어쨌든 바쁜 시간 감사해요. 네. 그 유튜브 채널은 이름이 뭐예요? 플래비언이지 뭐예요. 플래비언 교육회의인데. 인제 8천 좀 넘었어요, 인재사. 한지 오래됐는데. 저보다 많네.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데, 정가훈 목사 반대하고, 황교안 반대했다고, 저 우파에서, 너 좌익이지, 뿌락치지 욕 많이 먹었어요. 나 진짜 한 뵙고 싶었는데, 나온 이후에. 네, 만나야지. 몇몇은 좀 만나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역시나 이제 저는, 제가 계속 요즘 언급하는 거 보면 이제, 저는 뭐, 우파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말 안 써요. 항상 이제, 자유애국진영이라고 써. 자유애국진영이라고. 자유애국진영에는 이제, 뭐, 진보진영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진실을 추구한다면. 우파 내에도 이제, 보수 내에도 이제, 거짓에 이런 이제 매몰되어 있는,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자들하고 내가 손 잡을 수가 없지. 그렇지. 그놈들 나의 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유애국진영, 그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진보진영도 이런 친구들에 제가 한 번씩 계속 접촉을 해요. 저한테 이제 용기 내가 전화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도 좀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그 합리적인, 우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진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랄까? 이건 이제 올바른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길을 좀 잃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정 대표님 좀 앞장서세요. 저도 참여할 테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럴 때 전화 드려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녹음 다 했으니까 조금 정리해가지고 영상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뭐 궁금한 언제나 연락 주세요. 그럼요. 우리 그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고 전화 주시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